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14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소리로 보는 뉴스 하나, 18세 이전 보호 종료 자립준비 청년도 자립수당 받는다.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 둘, 시각, 청각장애인 저작물 변환 복제 이용 편해졌다. 개정 저작권법 시행령 시행. 셋, 인천시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 대상 신청 접수. 넷,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확대. 올해 9,000명 혜택.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의 1인당 연간 35만 원, 최대 70만 원 교육비 지원. 2월 14일부터 29일까지 지자체 대상 지원 사업 공모 신청 접수. 다섯, 인천시 난임 부부 250명의 한의학 난임 치료 지원. 13일부터 관할 보건소서 선착순 모집. 관내 한방 의료기관 87곳 선정. 여섯,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확대 추진.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1189개에서 1272개. 환자, 부양 의무자 재산 기준 완화. 단원병 환자 특수식 첫 지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수당, 자립지원 전담기관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 정책 대상자가 기존 18세 이후 보호 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 종료자까지 확대됩니다. 그동안 자립준비 청년 지원은 18세 이후 보호 종료자에 한해 실시돼 18세가 되기 전 아동복지법의 다른 법률상의 시설에 입소했다는 사유로 보호 종료되는 아동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부터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되다가 17세에 법무부 소관 보호소년법상의 청소년 자립생활관에 입소해 아동복지법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은 자립수당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와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지원 대상자에 18세가 되기 전 보호 종료된 사람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돼 2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법에 18세 미만 보호 종료된 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구체화해 사업 지침의 세부 지원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18세 이후 보호 종료자에 한해 보호 종료 후 5년간 지원받던 자립수당 등 지원을 15세 이후 보호 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만큼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를 계기로 앞으로도 국가의 지원 체계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하게 살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시각, 청각장애인이 저작권 문제 없이 저작물을 변환 복제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저작권 등록 시 업무상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9일 금요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8일 시각청각장애인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저작물의 시청과 표현을 대체 자료로 변환 복제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문체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변환 복제가 허용되는 시설과 대체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시각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화면 해설 자료를 대체 자료로 명시해 장애인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영상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구체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인쇄물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녹음 자료,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 해설 자료 등의 형태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음성 및 음향 등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자료와 그 밖에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로 변환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업무상 저작물을 등록하는 경우 법인이나 단체만 저작자로 표시될 뿐 종업원 등 실제 업무상 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을 표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창작자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자 업무상 저작물을 저작권 등록부에 등록하는 경우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자는 이를 향후 경력 확인 및 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는 여름 장마철 침수로 인해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해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 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3월 29일까지입니다. 지원 내용은 침수 발생 시 수압으로 인해 현관문으로 출입이 불가능할 경우 창문으로 탈출할 수 있는 개폐식 방범창 설치입니다. 사업 대상은 인천시 관내 반지하 주택 거주자 또는 소유자이며 침수 우려 반지하 주택 및 안전 취약계층, 장애인, 노인, 아동에 우선 지원됩니다. 취약계층의 반지하 주택은 예산 범위 내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서 및 장애인 증명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등 구비 서류를 갖춰 접수기한 내 각 군구청 건축과 또는 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이 확대 지원됨에 따라 연간 9,000명이 혜택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은 오늘 14일부터 29일까지 지자체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8일 밝혔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1인당 연간 35만 원, 최대 7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올해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은 지자체 대상 공모 사업으로 추진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비에 지방비까지 더해진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해 대비 6,000명 늘어난 9,000명의 장애인 학습자를 한층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모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기간 안에 사업 신청서 등 제반 서류를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진흥센터는 지자체의 제반 여건, 사업 추진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지자체를 다음 달 중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금 24, 정부 24내 누리집을 통해 평생교육 이원권을 신청받습니다. 지자체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우선 선정합니다. 이용권 카드 미발급, 미결제 등에 따른 예산 소진 정도를 고려해 우수 이용자에게 1인 연간 35만 원을 재충전할 수 있게 합니다. 선정 결과는 신청자의 개별 휴대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선정된 신청자는 이용권 카드 NH농협을 발급받아 평생교육 이용권 홈페이지에 등록된 전국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강좌도 수강할 수 있어 장애인 학습자가 폭넓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여타 평생교육 이용권, 이용자와 같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는 난임 부부의 자연 임신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난임 부부 250명에게 한의학을 이용한 난임치료 지원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한의학 난임치료 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인천시 한의사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한방 의료기관 모집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올해는 82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난임 부부로 한방 난임 치료를 받는 동안은 양방 난임 시술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다른 한방 난임 사업과 중복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내용은 한약 치료 3개월, 1인 120만 원, 사후 관리 3개월 등 총 6개월간 본인의 체질, 건강 상태에 맞는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달 13일부터 난임 부부 2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신청 방법은 신청서 및 난임 진단서 등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군구보건소에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지정 한의원에서 치료받으면 됩니다. 시현정 시여성가족국장은 올해는 한의학 난임치료 의료기관의 확대를 통해 난임 부부에게 보다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한방 난임 치료를 통해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고 소중한 아기를 품에 안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희귀 질환자의 가족의 부담이 한층 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질병관리청 청장 지영미 질병관리청은 2024년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인 희귀질환자에 대하여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기타 특수항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1%에서 120% 미만, 소아청소년 130% 미만, 내 건강보험 가입자이며 전국 17개 시도 및 258개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특수시기 등 특수항목은 의료급여 및 차상위 계층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올해부터 확대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을 2023년 신규 지정 희귀질환 83개를 추가해 1189개에서 1272개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질환의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희귀질환 환우들의 건강한 성장과 예후 개선을 도모하고자 기존 특수시,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햇반 지원 대상인 28개 질환 이외의 신규 항목을 신설해 탄수화물 대사 이상 질환인 단원병 환자에 대하여 옥수수 전분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당원병이란 글리코겐 합성 및 분해에 필요한 효소 결핍으로 나타나는 탄수화물 대사 이상 유전 질환으로 혈당 유지를 위해 특수시기인 옥수수 전분 복용이 필수적입니다. 국내에는 250여 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아울러 사각지대 저소득 희귀 질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환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 기준을 완화해 2023년보다 약 1억 원에서 25억 원의 상향 조정함으로써 의료비 지원 수급자 탈락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런 2024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확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사업 지침을 개정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또는 희귀질환 헬프라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신문 미디어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였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